예, 안녕하세요. 성재준의 유시민과 유재일에 대한 비판의 허구성. 무슨 말이냐면, 이 성재준이라는 사람이 보수 유튜버 중에서, 소위 이제 합리적 보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런 것을 거론도 합니다. 그 용어도 사용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보수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보수의 그것을 위해서 주로 말을 하고,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말도 상당히 점잖게 하고, 유튜브로서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한나라당 쪽이나 보수 쪽 어떤 유튜브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정도는 그나마 그런 합리성이나 그런 어떤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듣고 그래요. 물론 들으면서도 불편하죠. 좀 이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재준이라는 사람은요, 이 홍발정이나 황교안하고 또 틀려요. 이 같은 보수주의자라도, 그러니까 이 성재준이나 같은 이런 어떤 보수 지식인들 중에서 성재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서 상당히 보면 이제 점잖고 합리적이고 교양이 있고 경우가 바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합리적 보수 지식인들 중에서 이제 정형화된 모습이랄까, 뭐 통상적 상식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형태의 어떤 균형이 잡혔고, 뭐 이렇게 그렇게 불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 사회적인 어떤 진화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들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떤 인간 사회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런 사람은 개별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괜찮을 거예요. 경우도 바르고 상당히 교양도 있고. 어쨌든 이제 홍발정이 같은 이제 유형이 같은 보수 꼴통이잖아요. 보수고 보수지. 홍발정이, 홍준표 같은 이런 친구들은 전략적 따돌림을 하죠. 막 떠들잖아요. 홍발정이는 막 떠벌리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황교안이,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아주 정제된 행위를 해요. 보면 깔끔하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허튼 말도 안 하고 딱딱 이렇게 정리된 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뢰가 성립을 하게 되죠. 저 황교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41번에 황교안이 해가지고, 뭐 영웅을 쫓는 거짓 근성의 발작이다. 저 황교안이가 지금 지지도 1위 어쩌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동영상을 찍은 거 있어요. 거기서 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 41번이가. 41번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시민들이 몰라요. 이 사람 위험하다는 것. 이 사람은. 뭐,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 어떤 나치즘의 그런 어떤 의식도 조금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 같고, 이래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황교안이는요.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이 황교안이 같은 친구들은 신사적으로 보이고 어떤 언행이 정제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계속 들으면 신뢰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그게 지지도에 포함되고 있지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선택되고 나면 이제 망쳐 드는 것이죠. 그 국가 사회는. 그 부분은 41번 요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성재준의 복귀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실 일본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청취해보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다른 온라인 이런 데다가, 제 닉네임, 거대 신화 사냥꾼, 이걸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굉장히 제가 하는 것은 다른 유튜버들 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들거든요.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뭐, 기계치라서 이거 핸드폰 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요 거대 신화 사냥꾼이라는, 이 유튜버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정도로, 그냥, 간단한 이렇게 소개 정도로만 해주셔도 저한테 도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조회라든지 어떤 구독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요. 결국은 계속 못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조회나 구독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동영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조회도 거의 없고 구독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진짜로 이러니까 조금 힘드네. 하여튼 들어보시고 좀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조금 어디 링크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닉네임을 조금 붙여주셔도 그러면 고맙겠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 그리고, 성재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항상 한 번만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해보면 한 번만에 끝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성재준에 대해서 제가, 성재준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제 견해에 제 비판을 낸 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한번 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죠. 요거는 37-1, 제 동영상 37-1번에, 보수 유튜버들, 뭐, 이동영, 김어준, 유재일, 손혜원, 늙은 도정, 뭐, 민주당 쪽 사람인, 이런 사람들을 저는 대한민국이 가진 괴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 괴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못 읽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팬덤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착오를 해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제가 거론한 건데 여기다가 이 성재준 씨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죠. 이거 안 나와. 저는 보수 쪽 유튜버도 봅니다. 보는데 대체로 입을 댈 게 없어요. 진영 논리로 다 가는 거고, 이제 그 중에는 또, 현재 여기와 같이, 여기 누구는 뭐죠? 성재준 TV라는 이 사람 같은 사람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또 사회과학적인, 경제학적인 지식도 동원하면서 자기 진영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퍼주기식 정책을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퍼주기가 가능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석유라는 자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퍼주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대로 넘어가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가 골로 가는 것이고 그 골로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엑소더스라고 하는 난민 사태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전 작가 그리고 이런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바로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자원까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지금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시에 KBS에서 보도를 했던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2016년도 2월 18일 날 방송이 된 것인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전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가 좌파 정부로서 이렇게 막 퍼주기를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같이 저렇게 갈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를 따르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통계를 이렇게 막, 이 베네수엘라의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렇게 통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가 무슨 이제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
국제 유가가 무슨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기름으로서 내리가시는 문제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보통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라는 우리와 전전 환경이 다른 환경의 나라를 지금 일단은 그 대상으로 두고 우리나라를 판단하는 그것도 잘못이고, 또 우리 정부가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좌파를 한 적 없어요. 그냥 보수에서 중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 그런 좌파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하고 또 틀린 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하나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싫든 좋든 인적 자원이 있고, 어떤 교육이 돼 있어요. 국민들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있고, 그리고 기술 집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베네수엘라는 그게 이제 기름 팔아먹는 그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어떤 국가의 펀더멘탈도 없고 다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일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인적 자원이 있고 어떤 기술 집적이 이루어져 있고, 어떤 대기업, 어쨌든 저는 비판을 하지만도 어쨌든 세계적인 어떤 생산성을 내는 어떤 수익을 내는 그 대기업이 여러 개 있고, 이런 어쨌든 모든 환경이 틀리는데 저 한판을 이 베네수엘라 갖다 내가지고 대한민국 현재 정부가 좌파 정부를 하기 때문에 이 퍼주기만 하다가 저꼴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경제학적인 그런 개념도 이렇게 들이대고 무슨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종종 해요. 보면 자기 보수 진영의 그 입장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의미를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요. 와, 밀려갔다가. 그리고 자, 됐습니다. 결국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우리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전혀 안 맞죠. 안 맞고, 저 사람이 유튜브로서 어떤 구독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보수 지식인들이 가진 어떤 그런 기본 폼,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보수 지식인들이. 어쨌든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의 어떤 프레임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것 같고, 다음에, 뭐죠? 요거는 그렇고, 다음에 여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을 꼭 이제 비판하고 하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그 플랫폼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적인 동영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좀 많이 끕니다. 저같이 이렇게 뭐 선비같이 얘기를 하고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엔 재밌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뭐 점잖 차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기를 좀 끌기가 어렵고, 조금 이제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좀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측면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에 의존을 했는가, 그런 이데올리가 왜 지식인들을 사이로 해가지고 특히 많이 번성을 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많이 번성을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을 하지만요, 그분이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분석을 좀 합니다. 그 내용의 기본적인 골자 같은 거는 이렇죠. 인간은 자유라는 것이 무한대로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자유를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에 의존을 하게 된다. 그 자유를 억제하게 되는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거를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도 자유를 표방으로 했었던, 모토로 했었던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끝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폭력적인 혁명으로서
폭동으로서 이렇게 변모하게 됐던 기본적인 원인도 거기서 이제 찾는 것처럼 에리 프롬 같은 경우도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비슷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집단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집단성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자유를 도피하는 것으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에리 프롬의 사회주의에 대한 진단이 최근에 그 유튜브에 대한 진단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가 많이 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많이 이제 억압이 되어 있고 현실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자기가 박탈이 돼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상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무한대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억눌려 있었던 자유에 대한 어떤 억제가 무한대적인 어떤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에리 프롬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딱 띠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성향 같은 경우는 집단성입니다.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좀 억제하고 대신에 이제 집단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회과학적인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대충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이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좀, 이 사유가 필요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또 이 동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녹화한 후에 바로 그냥 올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뭐 자본도 갈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치한 논리적인 얘기는 뭘 하겠지만 일단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피 그걸 두고 그 자유로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해서 어떤 폭력화로 갈 수 있고 또 현실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유로운 행위를 못하고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차단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도 자유 자체가 감당을 못하고, 인간은 그 피투성이나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구냐, 사르트르가 얘기했나, 던져진 존재,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걸 사르트르하고 이제 다른 측면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온라인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보수 유튜버들 비해서 이렇게 구독자도 적고 조회도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니까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떠벌리고 이래야지 여기 구독자가 늘게 되거든요. 떠벌리고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그거 강하게 해버리고 이래야지 유튜버가 이게 지금 한계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어떤 자본주의 악성 자본주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다 이 자본주의, 유튜브라는 구글이 세계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서 좀 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맞는데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건 현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 그래놓고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회주의를 거의 갖다 대는 거예요. 저기서 이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런 쪽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폭력화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그 얘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막 폭력성 이렇게 막 강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댓글 같은 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과도한 무슨 비방을 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쪽 이런 쪽에 사회주의하고 그거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한계예요, 그게.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을 그걸 다시 그게 왕정복고를 불러오고, 아까 누구죠? 피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거는 이 사람이 역사적인,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이 사람은, 저 얘기는요, 그 진실을 인간군이 가진 공간의 진화의 정도와 성격을 엄격히 전제로 모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말 자체도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어떤 특정 시대 1800년도, 1900년도, 2100년도 어떤 시대하고 그게 어느 나라냐, 그 공간의 어떤 가진 어떤 진화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 성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프랑스 혁명할 때 그때만 해도 인민들이 아직 의식이 한참 남았거든요. 그 역사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호태도 하고, 그런 이런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역사가 발전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직도 대한민국 진화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경제는 뭐 세계 10, 11위칸인데, 어떤 민주적인 의식의 진화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지금도 막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도 이렇게 막 무리한 이런 막 욕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일방적 공격도 하고, 지금 뭐 지금 뭐 남혐, 여혐 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수십 년, 앞으로 50년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이 말이 해소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역사적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사회주의를 왜 갖다 붙여요? 아, 서구 선진국에 사회주의가 말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그거 없는데, 왜 저를 말하고 안 맞는데, 어? 사회주의라는 게 그것을 왜, 소련 공산주의, 그거 어떤, 프로레타리아 독재하는 그것을 왜 오늘날 사회주의에다 갖다 붙여요. 그거는 사회주의도 아닌데, 그 하나의 과거 역사 속에 실패한 실험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사회주의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불공평을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공성을 살리자 하는 그런 건데,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것을 이념화 시켜가지고 해방 후에도 사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회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해방 후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무슨 세계 사회주의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이 있었어요. 국민들도 모든 게 부족하고, 국민들 삶도 뭐 형편없이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사회였는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올라가면 훨씬 나아지고. 그 얘기 좀 더 해야 되겠고, 이거 한 마리 끝내려고 그때 또 20분 넘어갔는데 20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또 있도록 하죠. 요번 동영상 또 한 개 더 들 거 있어. 뭐 유재일 씨에 대해서 무슨 이번에 누구죠? 경남지사 누구죠? 그 구속된 그거에 대해서 유재일 씨가 무슨 또 방방 뛰고 이런 양반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법치주의를 안 지킨다고 또 비판하던데, 그것도 제가 다 비판해보죠. 법치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양반은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또 법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제가 왜 잘 아는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가끔 법을 나도 저도 모르게 법을 해석을 하는 경우 나올 때 그때 감으로 알 거예요. 법치주의가 뭔지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를 어떤 인간 역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끊고 더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만 되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이렇게 김어준 씨라든지 민주당 쪽 이렇게 마이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합리적 비판을 하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동영상에도. 그래서 저렇게 한나라당 쪽 저쪽에 대해서도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오피니언 리어라든지 조금 이렇게 비판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할 가치가 없어요, 그쪽 사람들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저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정도, 한두 사람 정도 지금 눈에 보여요. 그나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홍발증이나 이런 수준이에요. 황교안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무조건 다른 이런 마이크들 같이 막 까대기를 하면 물론 하겠지만, 그건 하기 싫거든요. 그거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저기 뭐 팟캐스트인데 뭐 오늘도 뭐 난리더라고. 새날 뭐 이동영이 또 뭐 김호준이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그거 해봐야 내가 앞에 40 몇 번 했지만도 현 정부와 국민에게 아무도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거는 아무도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 친구 정도를 하고 한 번씩 가끔 해보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이어서 새로 이게 몇 번이죠? 45-1이가? 45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